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시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데 너무 좋아하는 주제죠, 시골.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크 고치셨네요. 네, 고쳤습니다. 선명하게 잘 들려, 이제. 오늘 아스라님께서 시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아, 네, 오늘 시골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지역만 가능할까요? 이게 아주 큰 지역을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게 말을 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요. 충청도 뭐 이런 데여도 크잖아요. 네, 충청도. 그래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특정되는구나. 저도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좀 특정 키워드로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두 곳 나와요, 딱. 그러면 좀-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특정되면 좀 그러니까. 자,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제 군대 선임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날도 야간 근무를 나가서 멍 때리고 있는데 서로 무서운 얘기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저야 뭐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던져주고 그분도 이렇게 몇 개씩 얘기를 해주다가 그 중에서 좀 이거 재밌다 싶어서 기억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 그분 말로는 이제 자기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군유학을 하고 군대를 왔대요. 근데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자기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왔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군대를 한 6개월 정도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싶어갖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원 계획은 얘기했잖아요. 원래 계획은 1학년 1학기만 하고 군유학을 해서 군대를 가는 거여갖고 그때 당시 이제 자기 같은 학번 애들끼리 우리 군대 가는 애들끼리 여행이나 한번 가자. 여행 한번 가가지고 회포 좀 풀고 다 털어놓고 군대를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했대요. 군대 가는 애들 중에서 사람을 모으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이 모이더래요. 인원은 모았겠다. 어디를 갈지 이제 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5명 중 1명이 넌지시 그러더래요. 내가 기막힌 장소를 한 곳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냐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사는 곳인데 거기는 그냥 놀기 진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풀어보라 그랬대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이분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자기 할머니 댁이 국립공원 내에 있대요. 오.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곳에 사셔갖고 그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친인척이 아니면은 외부인은 그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놀러 가면은 여름 시즌이잖아요. 여름 시즌이니까 어디 놀러 가면은 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말로는 우리 할머니 댁을 가면은 어느 계곡을 가도 우리들밖에 없을 거다. 정말 최고의 조건 아니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일정을 잡고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5명이서 그 친구네 할머니 댁으로 출발을 했대요. 정말 그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검문소가 하나가 세워져 있더래요. 오호. 검문소에서 이제 안에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들여보내주더래요. 그걸 보면서 막 설레기 시작을 했대요. 예. 와, 진짜 정말 사람 없는 계곡이나 강 같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네를 딱 들어갔는데 그분 표현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그곳보다 더 시골인 곳은 보질 못했대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건물이 안 보였대요. 진짜 차를 타고 한 10분을 들어가도 건물 한 채가 안 보이더래요. 예. 그러다가 건물 한 채가 덩그러니 하나 나오더래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한 10분을 들어가는데도 건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냥 마을이라고 형성은 돼 있는데 건물이 모여있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띄엄띄엄 건물이 하나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대요. 너희 할머니 댁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를 타고 그 상태에서 한 20분 30분을 검문소를 통과한 거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할머니 댁이 딱 나오는데 그 할머니 댁조차 평범한 곳에 위치해 있진 않았대요. 네. 진짜 그냥 논밭 한가운데 있더래요, 집이. 넓게 논이 딱 있으면 그 논밭 중앙에 조그만한 단독주택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더래요. 거의 농막 수준으로. 거기가 할머니 댁이래요. 들어갔대요. 일단 차를 어떻게 끌고 이렇게 잘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반겨주더래요. 인사를 나누고 짐을 푼 다음에 어쨌든 물놀이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계곡으로 이제 출발을 했대요. 계곡으로 출발을 했는데 계곡에 도착을 하고 나서 딱 봤는데 경치 일단 끝내주더래요. 이야. 물 깊이도 어느 정도 딱 맞더래요. 예. 근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얼마나 좋아요. 놀기 진짜 최고잖아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시작은 굉장히 기분 좋게 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옛날에는 분명히 계곡을 가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 남자들끼리 계곡에서 노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래요. 예. 그냥 춥기만 하더래요. 여름인데도 물이 너무 차가지고. 애들끼리 그냥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그냥 술이나 먹자. 생각보다 물놀이가 재미가 없다. 하면서 그냥 한 1시간 놀았나? 그리고 다시 차 타고 할머니 댁으로 왔대요.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이제 안주를 하나둘씩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술을 마시기 위해서. 네, 아시잖아요. 할머니들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머니가 아유 나오라고. 니들 요리도 잘 못하면서 내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안주를 차려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 중에 그분 말로는 그 할머니가 요리 진짜 다 잘했는데 파전 하나를 정말 기막히게 하셨대요. 근데 파전이 있으면 막걸리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아갖고 소주랑 맥주만 사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아, 이건 막걸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막걸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국립공원 밖을 나가서 가장 가까운 마트를 가려면은 예. 내비를 찍어보니까 1시간 40분이 나오더래요.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뭐 소주랑 맥주랑 파전을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의중을 눈치채셨는지 동네에 마트가 있다라고 하더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자기랑 자기 친구랑 2명이서 할머니한테 간략하게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듣고 그곳으로 이제 갔대요. 걸어서 가는데도 30분 정도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왕복 1시간 거린 거예요. 갔더니만 뭐 마트, 편의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 하나가 있더래요. 예. 그리고 앞에 입구에 A4 용지에다가 슈퍼마켓이라고 써 있더래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그리고 모든 물품에 가격이 써 있고 일단 막걸리를 들고 계산대로 갔더니만 그냥 돈 놓고 가시라고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막걸리 금액만큼 맞춰서 돈을 올려놓고 그냥 다시 30분을 걸어갖고 집으로 왔대요. 예.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2잔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대낮부터 진짜 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텐션이 올라가고 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도 불편하셨는지 자기는 동네 그냥 내 친구 집에서 자겠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놀아라 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려고 그러더래요. 너무 친절하신데? 그쵸. 되게 저도 들으면서 이런 할머니 되게 부럽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그때가 시간대가 대충 보니까 한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여가지고 예. 혼자서 보내기가 조금 그랬는지 이제 그 할머니 손자분이
할머니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갔대요. 4명이서 앉아갖고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안 오더래요. 자기 친구가 안 오더래요. 시계를 보니까 거의 한 7시, 7시 반 정도 돼 있었대요. 암만 자기가 들어오면서 봤던 그 동네는 진짜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오래 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간 지 거의 1시간 반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디냐? 왜 이렇게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에 갔다가 그 친구가 붙잡힌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손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너 오랜만에 봤다. 벌써 이렇게 컸냐고 하면서 그 집에 붙잡힌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아유 그래 좀 얘기하다가 와라. 얘기하다 와라. 우리끼리 먹고 있겠다.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네. 한 8시 반, 9시 이제 해 완전 다 지고 그때쯤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 친구한테. 예. 야, 나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 거기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대요. 진짜 단 한 개도 없대요. 그 야밤에 혼자서 논을 가로질러갖고 오기가 너무 무섭대요. 그래갖고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니들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 술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우리 뭐 술도 깰 겸 바람이나 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4명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잡혀있는 그 집으로 구조를 하러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시끄러웠대요, 주변이.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진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벗삼아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한 40분 걸어가니까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건물에 도착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이제 다시 걸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걸어오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개구리들이 미쳤다고 저것들은. 와, 이거 진짜 오늘 잠을 어떻게 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오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비책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시골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시골 살았어가지고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논 주인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한 주먹만한 바위를 들고 논 중앙에다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돌이 딱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개구리 소리가 사라져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책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알았다. 우리 그러면 이제 잘 때 정말 시끄러우면은 하나씩 이렇게 던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11시, 12시까지 이제 술을 계속 마셨대요. 술 마시면서 떠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취했고 잠도 자야 되겠다 싶어갖고 뒷정리를 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들이 술을 마시면서는 잘 몰랐는데 진짜 술판이 끝나고 누우니까 잠을 못 잘 정도더래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얘기를 해주셨던 제 선임이 밖으로 나와서 돌멩이를 찾아갖고 논 중앙에다가 이렇게 탁 던졌대요. 돌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퐁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논의 개구리 소리가 사라지더래요. 예. 근데 옆에 논에서도 들리니까 또다시 돌을 찾아서 그 옆에 논에도 이렇게 던졌대요. 또 개구리 소리가 쫙 사라지더래요. 말했잖아요. 사방이 논이었다고. 개구리 소리를 잠재우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잤대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거든요. 경험상으로는 한 진짜 오래 가봐야 한 1분, 1분 30초? 그 정도밖에 안 가요.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 개구리가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소리에 이제 친구들 5명이 다 깼대요. 아, 도저히 못 잔다 이거는. 이건 절대 잘 수가 없는 환경이다. 다시 그냥 술을 먹자. 다시 술판을 버리고 술을 마시는데 진짜 이제 이성을 잃을 정도의 레벨까지 술을 마시신 거예요. 그분들이. 술을 그렇게 마시니까 그 개구리 소리가 진짜 엄청난 분노로 느껴지더래요.
친구 한 명이 밖으로 막 뛰어나가더니만 이것들 다 세상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논밭에다 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좋지 않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술 때문에 이성이 끊겼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 미친놈 막 이러면서 막 겁나 깔깔거리면서 돌 던지는 그 친구를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돌이 날아가면 원래 바닥에 닿으면 풍덩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갑자기 억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이 맞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퍽 소리와 비명 소리가 딱 들리면서 순간적으로 고요해진 거예요. 5명이. 머릿속으로 똑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누구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말했잖아요. 거기 가로등 하나 없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뭘 보이지도 않고 와 이거 망했다 하면서 5명이 전부 다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후레쉬를 킨 채로 이렇게 막 논을 비춰봤대요. 근데 핸드폰 후레쉬 그렇게 안 밝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힘을 줘가지고 던지면 되게 멀리 나가고 절대로 그 돌이 떨어진 그 부분까지 빛이 달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들어가자. 이거는 진짜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일 수 있다.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5명이 전부 다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그 새벽에 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철퍽철퍽 하면서 이제 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돌에 맞았을 거라 예상되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대요. 어느 정도 이쯤에 돌이 떨어졌겠지라는 지점까지 와서 그 주변 일대를 막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안 보이더래요, 사람이. 분명 돌이 날아가서 퍽 소리가 들렸고 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혹시 일어나셔갖고 집으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찾는데 자기로부터 한 5m, 6m 정도 떨어져 있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집 쪽으로 뛰더래요.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얘가 발견했구나.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놀라갖고 뛴 거구나. 그래갖고 그 친구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4명이 모였대요. 예. 4명이 이렇게 딱 모여갖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니 얘는 도대체 왜 비명을 지른 거지? 하면서 이제 뒤를 돌아서 그 친구가 뛰어가는 그 방향을 이렇게 봤대요. 그 친구가 집 앞에서 양손을 머리에 올려서 흔들면서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무 멀어갖고 이제 대화도 잘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뭐하냐?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전화를 한다는 말이 야 니들 모르겠어? 개구리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 말을 듣고 주변을 귀를 기울여 보니까 진짜 너무 고요하더래요. 분명히 너무 시끄러워갖고 돌 던지고 놀았던 게 진짜 불과 몇 분 전인데 주변을 돌아봤는데 개구리 소리가 진짜 1도 안 들리더래요.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끼치면서 4명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집 쪽으로 뛰었대요. 으악 하면서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친구랑 합류를 하고 이제 옷 완전 다 진흙 범벅일 거 아니야. 노는 밭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노래 틀고 서로 다른 노래 막 틀어서 엄청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간에 잊어보려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술에 취해갖고 완전 쓰러져 버린 거예요. 눈을 뜨니까 해는 이렇게 완전 다 떠있고 귀에서 부글부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살짝 이렇게 떠보니까 할머니가 다시 오셔갖고 해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래요. 머리 막 부여잡고 일어났대요. 머리 너무 아프다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자기 친구들을 한 명씩 깨웠대요. 5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해장국을 먹으면서 해장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기 시작을 했대요. 와, 야,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개구리 소리가 진짜 멀리 있어도 들려요, 밤에는. 시끄럽지. 예.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던 거는 진짜 그 일대 거의 몇백 미터 전도가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울었던 거예요.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장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도 식사를 차려주고 자기가 마지막에 앉았대요. 앉아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 5명이 하는 얘기를 할머니가 넌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니들 뭘 했길래 이렇게 막 긴장된 채로 얘기를 하냐. 물어보길래 그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어제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했대요. 예. 다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할머니가 하나 둘 들어주시더니만 아이고 애가 나왔나 보네 이러더래요. 다 같이 물어봤대요. 애요? 이러니까 아이고 니들 일단 밥 먹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할머니가 5명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딱 부르더래요. 예. 밖으로 불러갖고 할머니가 저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봐봐 저기 봐봐 하면서 해가지고 그곳을 봤는데 진짜 큰 나무 하나가 논 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자라있더래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보고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저게 지금은 우리 동네에 사람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갖고 그런데 옛날에 선앙당이었어. 오. 이러더래요. 뭐 시골마다 선앙당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저 선앙당에는 선앙할매 이렇게 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애가 하나 살아.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저기에는 애가 산다고 그랬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니들이 어저께 던진 돌에 그 애가 맞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니들 오늘 밤에 잠 다 잤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솔직히 안 무서웠대요. 뭐 휘실이 나와봤자 남자들 5명이니까 이제 깡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나오면 나와라. 어차피 오늘도 술 마시고 뻗어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내니까 또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을 했고 또다시 할머니가 안주를 쫙 차려주시더래요. 근데 분명 어제 이틀치의 막걸리를 샀는데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까 막걸리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사러 가야 된다. 이거는 더 사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5명이서 가위가위보를 했대요. 예. 제 선임분하고 다른 친구 1명이 걸린 거예요. 둘이서 터벅터벅 걸어갔고 슈퍼마켓으로 갔대요. 쫙 걸어가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사려고 봤는데 주변에 막 옛날 막과자들 있잖아요. 막 아폴로 이런 거. 그런 게 선반에 진열돼 있는 게 보이더래요. 저희 나이 때니까 완전 추억의 간식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진짜 막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기억나냐? 막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슈퍼마켓에서 한 30-40분 정도를 추억팔이를 하면서 떠들었대요. 그렇게 떠들다가 빨리 가야지. 애들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걸리 값을 또 책상에 올려놓고 예. 슈퍼마켓 밖으로 나왔는데 해가 다 져 있더래요 이미. 망했다. 여기 가로등 하나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둘이잖아요. 혼자는 아니잖아요. 2명이서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할머니 댁으로. 할머니 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일부러 둘이서 딱 재밌는 얘기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서 걷고 있던 그 친구가 자기를 옆구리를 툭툭툭툭 찌르더래요. 왜 찔러? 하지마! 막 이러면서 말리는데 애가 표정이 자기 뒤쪽을 눈으로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심이더래요. 고개를 살짝 돌려갖고 뒤쪽을 봤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뭐지? 장난치는 건가?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예 고개를 다 돌려갖고 뒤쪽을 보는데 다다다다다다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 쪽으로 분명 뭔가 빠르게 뛰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핸드폰 후레쉬를 비치고 있었잖아요.
다 흙밭일 거 아니에요. 예. 흙이 튀는 게 보이더래요. 그게 점점 자기한테 가까이 오더래요. 으악 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신없이 뛰다 보는데 두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망은 열심히 쳤는데 정신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거기가 생각보다 엄청 넓었다고. 아, 망했다. 이거는 친구 소환해야 된다. 이 동네 사람 불러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할머니 손자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야, 우리 지금 길을 잃었다. 어떻게 하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웃는 소리부터 다 들려오겠죠. 친구 사이니까. 머리를 어디다가 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비웃다가 막 웃으면서 주변에 뭐 보이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후레쉬를 나름 비춰갖고 주변을 봤는데 주변에 논이랑 나무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논과 나무가 보인다. 야, 여기는 어디를 봐도 논과 나무밖에 안 보일 거라고. 다른 거 뭐 특정될 거 없냐. 다시 이렇게 후레쉬 이렇게 비춰봤대요. 앞만 봐도 이렇게 딱히 특정할 만한 그게 뭐가 없더래요. 아, 망했다. 이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지금 뭐 딱히 특정될 게 안 보인다.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이거 주변 분들한테 민폐여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걷는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소리 질러봐 이러더래요. 어차피 시골이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은. 그래서 소리 질러봐 한 다음에 핸드폰 딱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갖고 그 두 명이서 여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오케이 어딘지 알았어 이러고 나서 전화를 딱 끊더래요. 어딘지 모르는 곳에 두 명이 멍하니 서 있었대요. 오겠지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서 있는데 이미 겪은 게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더래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이 보이더래요. 네. 그 불빛 쪽으로 이제 막 뛰어갔대요. 막 뛰어가니까 그 손자 그분이 자기도 혼자 오긴 무서웠는지 어젯밤 개구리 소리의 이변을 눈치챈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4명이서 이제 다시 할머니 댁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야, 니는 진짜 성인이 돼가지고 잠깐 그 마트 하나 갔다 오는데 길을 잃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쿠사리를 주기 시작을 한 거죠. 변명을 한 거예요. 나 원래 우리 제대로 오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 이런 일을 겪어갖고 무서워서 뛰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있었다고.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냐. 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좀 감정이 격해지게 된 거예요. 그 네 분이서. 그렇게 이제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만 이제 집에 혼자 남아있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을 했대요. 아이씨, 빨리 오라고 전화하나 보다 하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이랬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야, 뭐해? 장난쳐? 야, 뭐야? 왜 전화했어? 계속 소리가 없더래요. 야, 장난치면 끊는다. 아이씨, 진짜 뭐 하는 거야? 한 다음에 딱 끊었는데 또다시 바로 전화가 울리더래요. 그 친구한테. 다시 이게 전화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했대요. 야, 장난치지 말라고. 뭐 때문에 전화했어? 우리 금방 도착한다고.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와, 너 또 장난치면 진짜 죽여버린다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대요. 또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짜증이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2번까지는 참아도 3번은 안 되잖아요, 장난은. 전화를 받자마자 쌍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쌍욕을 딱 받고 반응을 기다렸대요. 이제 이 정도로 욕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빌던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욕을 다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뭐지? 하면서 이상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상한 느낌만 들었대요. 씨 이상한 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5초 6초 후에 징 하면서 진동이 오는 순간 주변이 또 고요해지더래요. 개구리 소리가 다 끊기더래요. 전화를 못 받았대요. 예. 손바닥 위에서 계속 징 하면서 진동은 울리고 있고, 아 이거 받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슈퍼마켓에 같이 갔던 선임 말고 그 친구분 있잖아요. 그 친구분이 핸드폰을 딱 낚아채더니만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아갖고 진짜 목소리 다 깔고, 야 장난치지 마라, 진짜 죽는다, 지금 너 4번째다, 한 번만 더 이래봐라, 너 진짜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딱 끊었대요. 예. 짜증은 나는 상태에서 주변은 고요해져서 무섭잖아요. 분노와 공포가 이게 같이 오다 보니까 이게 아드레날린이 상승을 했는지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대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대요. 할머니 댁에 도착을 하니까 불은 다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불 다 켜져 있고 입구에서 이제 신발을 벗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테이블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안 보여서 이미 분노에 가득 차 있잖아요. 얘 잡아갖고 일단은 기본은 멍석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찾기 시작을 했대요. 그 좁은 집에서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할머니가 이제 주무시는 안방 문도 딱 열어보고 방은 그 2개밖에 없대요. 얘 어디 갔냐?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왔대요. 집 밖으로 나와갖고 야 하면서 너무 크게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누구야 너 어딨어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대요. 대답은 없더래요. 아씨 얘 어디 갔냐, 무서워가지고 숨은 거 아니야? 우리한테 맞아 죽을까봐 숨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딱 거니까 집 뒤편에 있던 논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쟤 저기 있다. 4명이 전부 다 이제 그 벨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후레쉬를 비춰서 그 논 쪽을 딱 비췄더니만 그 친구가 논에 이렇게 쭈그리고 떨고 있더래요. 불렀대요. 노래 들어가면 더러워지니까. 야 나와, 안 때릴게, 나와, 빨리 나와, 그냥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이런데도 계속 떨고 있더래요. 야 진짜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장난치면 너 진짜 너는 쉽게 안 끝난다고, 빨리 나오라고. 애가 일어나더래요. 고개를 돌아갔고 자기 쪽을 쳐다보고 입을 뻐끔뻐끔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야 장난치지 마, 얘기해봐. 너 진짜 왜 그러냐 하는데 계속 입만 뻐끔뻐끔 거리길래 뭐야? 한 분이 화가 엄청 올라오신 거예요. 짜증이 엄청 나신 거예요. 너 내가 진짜 보내버리겠다고 하면서 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3명은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뻐끔뻐끔 거리고 있던 그 친구의 손목을 잡고 논 밖으로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공포심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논두렁에 서 있던 3명도 같이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3명이 막 뛰어갔고 할머니 집 앞까지 도착을 해서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는 그 장소까지 도착을 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귓가에서 왜 죽여본다며 하면서 꼬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장난치면 죽이겠다며 이런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귀에 꽂히더래요. 5명이 이제 비명을 질렀대요. 진짜 그 마당에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대요. 그 소리에 이제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있던 집에 어르신이 깨셨나 봐요. 한 10분 정도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되게 밝은 후레쉬가 자기들을 이렇게 막 비추더래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빛을 향해서 5명이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막 뛰어가니까 한 70
30대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자기들을 쳐다보면서 어제야 그냥 그렇다 치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호통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대요. 그냥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반갑더래요. 할아버지를 붙잡고 막 어버버한 거예요. 아니 방금 논에서 막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어버버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어떻게 조합을 잘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만 아이고 니들 따라와 이러면서 앞장서서 선왕당이 있는 곳까지 가더래요. 선왕당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딱 가더니만 야 절해 이러더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대요. 5명이서 열심히 절을 했대요. 막 아무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절을 했대요. 그렇게 절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마을 분이신 것 같은 할아버지 한 분이 또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상남당 쪽으로 설렁설렁 걸어오시더래요. 예. 설렁설렁 이렇게 걸어오셔갖고 그 절하고 있는 5명을 한번 보고 절하라고 시킨 할아버지한테 얘들 왜 절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얘네들 아무래도 여기 우리 동자한테 찍힌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 빌라고 이렇게 절 좀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에 오신 그 할아버지가 야 잘못을 빌 거면 공물을 바쳐야지 아무런 성의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절만 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겠냐고 하면서 친구 한 명을 일으켜 세워갖고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만 야 여기 가가지고 간식 사와 하면서 시키더래요. 심부름을. 그 친구가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막 뛰어가가지고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정말 빠른 시간에 2,000원어치 과자를 이렇게 사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봉지 과자 평평하게 까는 거. 그렇게 과자를 까가지고 선원당 앞에 놓고 또 5명이서 열심히 빌었대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할아버지 2분이 이쯤 됐으면 용서해 주셨을 거야. 됐어 이제 일어나 가 이러고 보내시더래요. 왠지 본인들은 안 끝났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대요. 집으로 다시 집으로 걸어가가지고 테이블 앞에까지 앉았는데 뭐 술 마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유지를 하다가 한 친구가 야 괜찮겠지? 하면서 넌지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잘못했다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빌지 않았냐. 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서로 이제 위안 삼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든 간에 띄워보려고 좀 웃긴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개구리 소리가 끊기더래요. 와, 안 돼. 망했다. 또 왔다. 5명이 진짜 남자들끼리 남사스럽게 손을 꼭 잡았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 주변으로 꼬마의 목소리로 깔깔깔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빙글빙글 돌더래요. 한 5분 정도 그 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사라지면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안 된다. 여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명이 짐을 싸기 시작을 했대요. 짐을 싸서 어차피 술은 그날 안 마셨잖아요. 가자.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짐을 다 싸서 차에 실은 다음에 할머니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할머니한테 사정을 얘기했대요. 우리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인사드리러 올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새벽에 그 동네를 아예 뜬 거예요. 입구를 지나갔고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서 가로등이 있는 도로까지 나오니까 긴장이 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운전을 하고 있던 친구가 야, 나 잠깐만 좀 갓길에서 쉬었다 가자. 나 긴장 풀려서 운전 못할 것 같다고. 갓길에 잠깐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담배 한 대를 피면서 와, 진짜 무서운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갖고 다시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저녁도 못 먹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휴게소를 들려갖고
대충 밥을 때웠대요. 근데 밥을 때우고 나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긴장도 풀리다 보니까 엄청 졸려지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휴게소에서 잠들었대요. 차에서 잠들고 눈을 뜨니까 한 9시 정도 되더래요.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올라가자 이제 빨리 올라가자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 손자분이 할머니한테 부재중 통화 있네? 이러면서 잠깐만 나 전화통화 좀 하고 할게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예.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점점 차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가 막 한 손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아시죠?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통화하는 그런 모드로 변하더니 막 고개를 막 연신 끄덕끄덕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10분 정도의 전화통화를 끝나고 차 문을 열고 그러더래요. 야 우리 어제 선앙당에 과자 봉지 분명 까놨지 않냐? 까놨지? 그게 왜? 이러니까 야 어르신들이 아침에 넌 좀 손 보고 인사드리려고 선앙나무를 갔는데 과자가 한 입씩 다 베어 물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과자를 진짜 누가 반만 먹고 던져놓고 다른 과자 들어서 반만 먹고 던져놓고 그렇게 과자 상태가 되게 이상한 상태로 놓여져 있더래요. 어르신들이 그걸 딱 보고 그 생각이 들으셨대요. 진짜 어린 꼬마애가 입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자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과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리고 또 과자 하나 다 안 먹잖아, 애들은. 네, 그러니까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니들 올라가서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할머니한테 꼭 전화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어쨌든 좀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본인들한테. 예.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전화 받고 애들한테도 전했고 그 얘기를 듣고 일단 무서우니까 다시 내려갈 생각은 못하고 올라와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가지고 그 짐을 다 풀고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딱히 별일은 없더래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해가지고 5명이 있던 단톡방에 너 뭔 일 있었어? 너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묻다가 나는 딱히 별일 없어가 돼가지고 손주한테 야 우리 아무 일 없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할머니 걱정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알았어 전화할게 이러고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 손주분이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우리 아무 일 없습니다. 2,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걸 보면은 저희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겠죠. 네. 전화를 받으신 할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할아버지 2분이 돌아가셨대요. 예. 그 자기들을 밤에 인도를 해주셨던 그 할아버지 2분이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상 치르고 있다고. 아니, 왜? 이유는 본인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본인들 때문인 것 같아갖고 5명이 전부 다 이제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군대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멍 때리면서 6개월 지내면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대로 왔고 군대로 와가지고 지금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이게 나쁜 애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상에 나오는 동자는 제 생각이 그냥 장난기가 좀 심한 애였거든요. 네. 전체적인 흐름상도 그렇고 왜냐면 딱히 직접적으로 뭔가 해를 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애는 안 나쁜 것 같아요. 분명 애는 안 나쁜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앙당이 있거나 아니면 마을에 사당이 있는 마을들은 사연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선앙당이나 사당으로 그 안 좋은 일을 좀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애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안 좋은 기운이 올라왔나라는 생각도 넌지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이유는 이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분 그렇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무서웠던 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조사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냥 잊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렇지. 최대한 잊으려고 뭐,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네, 그렇죠. 와, 근데 아스라님 이 이야기도 제목이 정해졌어요. 뭐요?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아. 오, 이 이야기도 제목이 딱 그 느낌이 왔어. 아, 이 이야기는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쵸. 오, 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개구리가 울지 않으면 이렇게 소름 끼칠 수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근데 개구리라는 게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좀 인기척을 느끼면 안 울긴 하잖아요. 진짜 깊은 시골을 살아보지 않으신 발언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오늘 지나가면 네. 이렇게 싹 그치는 것 같던데, 매미 마냥? 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야생의 개구리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기구리들은 다르다. 네, 걔네들은 강해요, 좀. 깡이 어허. 좋아요.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제목이 확 떠오를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레전드였어요, 오늘도. 아,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구리가 그렇게 쉽게 울지 않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진짜 이제 깡시골이라고 하죠? 그런 데에 있는 개구리들은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계속 운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아무 이유 없이 울지 않을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컴백을 하셨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죠. 아, 이게 또 코로나가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안 걸리다가 이렇게 그냥 음. 끄물에 걸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랬네요. 어우, 또 자녀분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예. 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네. 잘 지나갔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원래 동네 꼬마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장기침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건 좀 오래 가요. 예, 예. 간질간질해가지고. 맞아요. 중간중간 기침 나와도 충분히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편하게 기침하셔도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키워드를 오랜만에 듣고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안 듣고 가볼까요? 아유, 저야 뭐 충실한 돌비의 종으로서 시키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럼 안 듣고 한번 출발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제가 이틀 전이 아마 화요일일 거예요. 오, 얼마 안 됐네요. 예, 제가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가고 와이프랑 추어탕을 한 그릇 먹는데 반찬으로 어리굴젓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와이프랑 둘이서 막 허겁지겁 먹었더니 거기서 살짝 둘이 식중독이 와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는 출근을 했고 저도 출근했다가 죽가 써갖고 이제 집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구석에 누워있는데 오랜만에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형 이쪽 동네 한번 왔는데 일 보고 가는 길에 형 어디냐고 커피 한 잔 먹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너 어차피 뭐 니네 동네로 가는 길이면 형네 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이 동생이 이제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커피 한 잔 제가 타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뭐 철이 형이라고 할게요. 얘한테는 형이고 저한테는 좀 동생인데 그 철이 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가 뒷담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은연중에. 그래가지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야, 너 철이랑 무슨 일 있었냐? 네. 그랬더니 자세히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조금 신기했었어가지고 바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저한테 왔던 그 동생을 똘비라고 하고 이 똘비가 올해 나이가 36이에요. 그리고 이 동생도 운동선수 출신이고 지금은 코치를 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철이 형이라고 그 사람은 이 똘비보다 한 살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좀 봤었고 둘을 다 봤었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저야 뭐 어중이 떼중이인 놈이어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깊게 안 했지만 이 둘은 진짜로 말 그대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체육을 제대로 한 두 명이기 때문에 저랑은 그렇게 가깝게까지는 안 지냈었는데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1년 선배면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다를 제일 많이 때리는 것도 1년 선배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1년 선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철이 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성이 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기억에도 진짜 나이가 많으신 회장님, 그 다음에 뭐 감독님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인간관계가 두터웠고 또 3년 선배, 2년 선배 또 후배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 동네 인싸인데 똘비는 조금 내성적이고 운동도 그렇게까지 엄청 잘하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서부터 이 철이 형이 똘비를 많이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철이는 학교를 거의 안 나오고 한 학기에 2-3번 정도 그러니까 시험만 보러 오는 수준이었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운동을 하러 가는 조금 그런 운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철이가 아예 타 지역에 나가서 좀 더 큰 데서 운동을 배우고 있었는데 뭐 시험 기간이 됐건 학교를 오게 되면은 똘비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와가지고 똘비야 이리 와라 간식 먹자 해가지고 똘비 데리고 가가지고 거의 뭐 매점을 털어줘요.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예. 어차피 뭐 아시다시피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험 성적에 크게 목매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충 시험 보고 나가서 막 게임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게임방비 뭐 먹는 거 전부 다 이 철이 형이 돈을 다 대주면서 그렇게 똘비를 챙겼대요. 어려서부터. 네. 그러니까 똘비는 이 철이 형이 너무 좋았고 또 약간은 자기의 우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겼었고 그렇게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먼저 철이 형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1년 있다가 똘비도 진학을 하고 근데 여기선 둘이 이제 조금 엇갈렸죠. 철이는 말 그대로 엘리트 체육에서 좀 더 정점으로 향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고 똘비는 코치 이쪽 생활을 그냥 어느 정도 하려고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철이 형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많이 챙기고 그렇게 하더니 대학교 가서부터는 조금 시들하더래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도 먹었고 또 둘이 같은 동네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똘비도 그냥 자기 생활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었는데 철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형 그랬더니 잘 지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형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너 스키 탈 줄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스키? 그냥 뭐 흉내는 낼 줄 알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 이번 주말에 바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안 바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형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예. 서울로 좀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울? 형 왜? 그랬더니 형하고 놀자. 형 심심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형 내가 용돈도 떨어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용돈 좀 받아서 갈게. 용돈 못 받으면 못 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이 형이 야 옛날부터 형이 다 사줬는데도 무슨 소리야. 몸만 와 몸만. 너 계좌번호 찍어. 형이 버스비도 보쳐줄라니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형. 형한테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나도 성인인데 좀 글지. 그랬더니 야 너 어차피 다 잘 될 놈이야 너는. 나중에 형이나 잊지 말고 진짜 어려서부터 너 챙겨준 형 이것만 잘 기억해. 야 알아서 올라와. 그러면 형이 다 해줄라니까 그럼 토요일날 보자 해갖고 토요일날 만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똘비는 촌놈이 서울 딱 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진짜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도 사주고 스키장도 쏘고 풀코스로 다 또 쏘더래.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은 형이다. 그러고 이제 월요일날 집에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호출을 하더래요. 똘비야 일로 좀 와봐라.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말에도 뭐 철이랑 놀았다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철이 형 만나가지고 스키도 타고 놀았다. 그러니까는 철이가 또 돈을 다 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철이 형이 돈 다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철이가 그래도 너한테는 참 어려서부터 잘한다. 아버지가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글죠. 학교 다닐 때부터 철이 형이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학교에서 진짜로 저 엄청 챙겨줬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래갖고 똘비가 아버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안 그래도 철이가 좀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전국체전 TO가 좀 이번에 빡빡했대요. 그 연도가.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는데 철이가 이번 전국체전에는 자기가 꼭 TO에 들어가야 된다고 미리부터 벌써부터 좀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아빠 철이 형 좀 도와주세요. 친한 형이고 좋은 형이다. 그러니까는 그치 나도 알지. 그래 알았다 하고 아버지가 그냥 보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뭐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 있었어? 그랬더니 철이 형이 딴 게 아니고 뭐 한참 남았다만 가을에 전국체전 하면은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뛰어야 될 좀 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똘비는 어려서부터 관계가 있고 순진하니까 고지고대로 형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아빠 구워 삶아볼게. 그 당시에 똘비 아버지가 그쪽 체육회에서 방귀 좀 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쪽 종목에 대해서. 형 걱정 마 이거는 내가 알아서 전담마크 한번 잘해볼라니까. 그러니까 아유 고맙다 똘비 하면서 그 이후 철이 형이 자주 연락도 하고 얼굴도 비추고 하더래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얘기만 전에 들으니까는 속물처럼 보이고 하겠지만 똘비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지내왔던 형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 챙겨줬고. 예. 예. 그러니까 속물로 절대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이 형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지내는데 이 똘비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코치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는 솔직히 수업을 많이는 안 들어가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자기가 하는 그 해당 종목 코치를 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 하나가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그쪽 또래 애들 많이 뭉쳐놓고 레슨을 좀 해주고 있었는데 중1이면은 애들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이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연이 있었대요. 뭐였냐면 우리가 따돌림이라고 소위 말하는 따돌림이 좀 있었어가지고 애가 조금 마음의 문을 좀 닫은 애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걸 통해가지고 좀 치료를 할 목적이 좀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똘비가 지극정성으로 좀 돌봐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똘비한테는 그래도 말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하고 좀 잘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챙겨주고 있었는데 똘비가 이제 운동을 하는 그곳에 철이 형이 온 거예요. 철이 형이 그 당시에 꽤나 괜찮은 SLK라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벤츠. 예, 저도 봤어요. 예. 예. SLK를 타고 쫙 이제 와가지고 여자친구랑 딱 내려가지고 똘비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오더래요. 그 똘비가 레슨을 하다 말고 형 미안 잠깐만 나 레슨 좀 하고 미안 하고 학생들 레슨 하던 거 이제 마저 다 마무리 운동까지 시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형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랑 이쪽 동네 맛있는 거 맛집 투어 한번 하다가 네 생각나서 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 잘 왔다고. 저녁 여기 자고 가.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쏠게. 그랬더니 아니야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네 얼굴 보려고 한번 왔어. 오다 가다가 이 동네 왔는데 내가 동생 얼굴 안 보고 가면 좀 섭하지. 그러니까는 형 그러지 말고 그럼 저녁이라도 먹고 가. 내가 저녁 살 돈은 있어.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뭐 저녁이나 한 끼 먹자. 곧 끝나지 레슨 다 끝나지니까 형 여자친구랑 가서 뭐 나가서 놀고 있어. 내가 전화할게 해가지고 저녁 먹고 이 형은 이제 가야 된다고 여자친구랑 출발을 하고 똘비가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그때 시간이 한 저녁 9시 반 정도 좀 늦은 시간인데 전화가 울려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레슨하는 중1짜리 여학생이더래요. 이 시간에 얘가 웬일이지? 받았대요. 여자애를 뭐 민정이라고 할게요. 민정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코치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민정아 그러니까는 코치님 어디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뭐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민정아 왜 그래?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계속 막 말을 이렇게 흐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민정아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코치님한테 얘기해봐. 왜 뭐 때문에 그래? 너 뭔 일 있니? 그러니까는 아니에요 코치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고 뚝 끊어버리더래요. 참나 이거 뭐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고 자꾸 이제 신경은 쓰였는데 이틀 있다가 또 레슨하는 날이어가지고 기다렸더니 민정이가 오더래요. 그래서 딱 레슨 다 끝내고 민정이도 잠깐 일로 오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데리고 갔대요. 코치님이 글쎄 너한테 그 당시에 전화해가지고 구구절절 물어보는 건 좀 아니어서 그랬는데 민정아
코치님한테 왜 전화했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코치님 죄송해요 굴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좋은 일이야. 얘기를 해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는 코치님 제가 뭐 때문에 따돌림 당한지 코치님은 아시죠? 굴더래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는 몰라.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코치님 자꾸 저는 넘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오.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하면은 신기가 충만한 애기였던 거예요. 그니까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남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민정이 네가. 나는 몰랐지. 그러니까는 코치님 어릴 적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 있죠. 얘기를 하더래요. 실제로 있긴 있었거든요. 나 물에 빠져갖고 한번 그냥 호되게 당한 적 있지. 그랬더니 호되게 당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죽었다 깨어난 적 있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실제로 진짜로 영화에서나 보는 심폐소생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깨어난 일이 있거든요. 똘비가. 그래.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그래.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얘기를 하니까는 그때 저번 레슨 받을 때 오셨던 분 누구냐고 묻더래요. 코치님하고 정말 친한 형이야. 1년 선배인데 이쪽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친한 형이야.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왜 글쎄 코치님이 바로 너한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구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날 같이 온 여자분 그거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여자친구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알겠고 코치님 그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지 마세요. 코치님 큰일 나요. 진짜로 그날 코치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주려다가 저도 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래. 일단은 그래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가 해준 조언 잘 내가 들을게. 걱정 말고 우리 다음 레슨 때 또 보자 하고 애기 이제 보냈대요. 달래서. 그냥 한쪽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처음에 레슨 데리고 올 때 학생들 우르르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온 코치가 또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코치한테 전화를 했대요. 코치님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똘비야. 그러니까 그 민정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좀 알긴 알더래요. 그 코치님이. 그 민정이네 어머니가 굉장한 무당이시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좀 잘 알지 일반인들은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누가 유명한 무당인지. 그래서 그러냐고. 야 이쪽 동네에서 인마 작두 좀 타는 거 좋아한다 싶은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러길래 아니 실은 오늘 민정이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코치님도 철이 형 알지 않냐? 그러니까는 철이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좀 당황스럽고 좀 그래가지고 그런다. 근데 또 코치님이 또 신기 충만한 딸이라고 하니까 되게 찝찝하다고. 그러니까는 야씨 뭐 그런 걸 또 뭐 애기냐? 뭐 그런 걸 따지게? 야 신경 쓰지 마. 야 점쟁이 집 가갖고 뭐 다 알 것 같았으면 야 세상에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됐어 끊어 하고 끊더래요. 내가 너무 이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인가 어쩐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며칠이 흐르는데 며칠 있다가 또 그 민정이 레슨을 했잖아요. 딱 이제 레슨을 하고 다 가라고 하는데 민정이가 코치님하고 이제 먼저 부르더래요. 그래서 민정아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 같이 온 누나 알아보셨어요? 묻더래요. 그래갖고 민정아 코치님이 그건 알아서 할게. 우리 민정이가 어른들 일에 너무 관여하고 그런 건 좋지 않아. 약간 이건 예의가 아니야.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민정이가 코치님 진짜로 제가 예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코치님이 진짜로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한 거 저 잘 안다고. 그래서 코치님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할 때는 제가 웃기도 하고 마음도 편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코치님한테 지금 보온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마라 다오. 얘기를 하니까는
뻔히 코치님이 안 좋은 길로 갈 게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 되게 답답해 하더래요, 중1짜리가. 일단 알았다. 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 진짜 잘했으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보냈대요. 보내놓고서 세상 찜찜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철이 형이 서울에서 운동하고 있는 클럽 사람 중에 한 명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아, 예, 형님 잘 지내셔요? 하면서 형님 그 철이 형이랑 뭐 다 잘 지내죠?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시 쭉 얘기를 하다가 아, 형님 저번 날에 철이 형 여자친구랑 왔는데 여자친구 진짜 이쁘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이? 여자친구? 무슨 여자친구? 글더래요. 아, 형님 철이 형 여자친구 같이 왔는데 얼마 전인데? 그러니까는 철이 여자친구 없는데? 무슨 말이지? 글더래요. 아, 철이 형 그럼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뭐 친구였나 보구나. 그러니까는 뭐 그러겠지. 철이 지금 여자친구 없어. 걔 한 몇 달 전에 대판 일 있고 깨진 이후로 지금 여자 안 만나.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잘 지내시죠?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얼렁뚱땅 전화를 끊었대요. 이상하네. 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잘 지내? 그러니까는 똘비야,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는 여자친구랑 뭐 잘 있고? 그러니까는 여자친구도 잘 있지?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긴 한데 철이 형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형 그렇구나. 뭐 언제 한번 또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는 야, 얼굴 한번 봐야지.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내려가는데 형이 연락할 테니까 그날은 시간 비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형. 내려올 때 연락해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내가 이거 지금 중1짜리 애기 말만 듣고 너무 내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 근데 찜찜은 한데 뭐 자기 지금 생활에 철이 형이 뭔가 달라 들을 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생활을 했대요. 그날 이후로 민정이도 더 이상 크게 뭔 얘기는 안 했고 예. 그렇게 이제 몇 달 정도가 흘러가지고 초여름 정도가 됐대요. 초여름 정도가 딱 되니까 철이 형이 연락이 또 오더래요. 그래서 야, 나 니네 동네 가는데 건하게 한번 놀자. 굴더래요. 형 그래 언제 오는데 뭐 오늘 온다고 알았어 그럼 저녁에 봐 해가지고 저녁에 만났는데 룸사롱을 풀코스로 쏴주더래요. 그 형이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주긴 하는데 돈도 좀 있는 형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신나게 흔들고 놀았죠. 그 형하고 둘이서 신나게 이제 흔들고 놀고 다음날 술 많이 먹었으니까 부시시하고 일어나가지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아빠 하니까는 너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씻고 지금 나랑 밥이나 점심이나 먹을래?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요. 나갈게요. 나갔대요. 아버지랑 밥 먹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점심 먹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밥 먹으면서 아버지랑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철이 형 얘기를 또 하더래요. 어저께 철이가 와서 철이를 좀 만났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 저도 안 그래도 어쩌냐게 철이 형하고 놀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철이는 어려서부터 내가 이뻐하고 한 그런 선수인데 똘비야 철이한테 얻어먹지 마라.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래요. 예?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른들 조금 일이 있어. 어른들 일이 있으니까 너는 그런 똥물 튀기는 싸움에 뛰어들지 말고 네가 그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좀 입금해 놓으려니까 철이 만나가지고 네가 얻어먹은 만큼 한번 사. 알았어? 정확하게 사.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 철이 형하고 저하고 알고 지낸 게 진짜 뭐 1, 2년도 아니고요. 저 뭐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저한테도. 그러니까는 지금 너한테 얘기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너도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놓으려니까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철이하고 약속 잡아가지고 네가 얻어먹은 게 10,000원이면은 30,000원 40,000원어치 사고 들어와. 정확하게 계산 끝내고. 알았어? 아버지가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도 선출이시거든요. 같은 종목. 그러니까는 선출인 사람들의 기센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똘비네 집이. 일단 알았다고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가 뭐 얘기한 거 없냐?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얘기한 거 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묻더래요. 아니 글쎄 엄마 내가 미치겠네. 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상황이 요래저래 해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이러는데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철이 걔가 요즘 어린 놈은 정치질을 좀 하는 것 같다고.
철이 걔가 누구 덕분에 그래도 그쪽 메이저 클럽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가 운동하고 있냐고. 네 아버지 덕분 아니냐고. 네 아버지 등에 칼 꽂았다고 철이가. 철이 형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전국체전 엔트리가 필요하고 뭐하고 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살랑살랑 꼬리 흔들고 그 외에는 네 아버지하고 다른 분하고 둘이서 조금 사이 안 좋은 분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예 그쪽으로 낼름 붙었다고. 그게 칼 꽂은 거 아니면 뭐냐고. 아 정치적인 그게 있었구나 싶더래요. 어머니 얼마만 좀 주세요 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탔대요. 그래가지고 철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나 똘비야. 그러니까는 철이 형이 뭐 어쩐 일이야? 그래가지고 형 나 내일 서울 갈 건데 형 시간 좀 돼? 그러니까는 그래 네가 오면 얼굴 한번 봐야지. 형 그럼 내일 한번 보자 하고서 올라갔대요. 다음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올라갔대요. 이거를 진짜로 이 형하고 연을 끊듯이 내가 그동안 빚을 갚는다 생각하고 이 목돈으로 술을 거나하게 진짜 풀코스로 사고 연락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이 형하고 인간관계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막 하다가 만나가지고 진짜로 이 형한테 형 오늘 제대로 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비싼 술집에 가가지고 본인이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네. 앉아가지고 술집에서 얘기를 했대요. 형 까놓고 좀 하나 얘기만 좀 하자. 아버지랑 요즘 뭔 일 있냐? 그러니까 철이 형이 아 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 그러더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좀 시원하게 뭐 말 좀 해봐. 뭐 있어? 그러니까는 철이 형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보는데 야 니네 아버지는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앞길 막아버리시는 건 좀 아니잖아 하면서 조금 신세한탄을 하더래요. 그래서 형 그런 게 있으면 나하고도 좀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는 너랑 얘기해서 뭐 있겠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찾아뵙고 내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좀 그러시더라고 하면서 되게 섭섭함을 비치더래요. 그래서 알았어 일단 뭐 술이나 좀 더 합시다 하면서 술을 몇 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형이 말이 되게 좀 거칠어지더래요. 야 네 아빠도 진짜로 사람이면 그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형 아무리 그래도 울지 형이 말하는 그 말같이 하는 사람의 내가 아들이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는 야 같으니까 깠다 울지 하면서 막 말을 진짜 섭섭하게 하더래요. 어려서부터 봐왔던 형인데 술값은 내가 아까 냈으니까 형 그렇게 알고 오늘은 여기서 심하게 합시다. 심하게 하고 형을 내가 두 번 다시 얼굴을 보려나 안 보려나 모르겠는데 나 형 실망이다 하면서 나왔대요.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저 철이 형하고 방금 술자리 끝내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제가 여기서 끊을까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일단은 알았다 들어가서 좀 쉬고 내일 조심히 내려와라 하고 이제 끊으시더래요. 들어가서 이제 자고 내려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정말 불편하더래요. 철이 형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끊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흘러가지고 이제는 뭐 전지훈련비 뭐 신청 그다음에 라인업 짜야 되고 이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쪽 지역 협회에서. 철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대요. 형 받으니까 똘비야 뭐 어디야? 되게 아무렇지도 않지 철이 형이 전화를 하더래요. 형 나 뭐 그냥 일하고 있지 왜 뭐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너한테 조금 더 빨리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번 날에 너 만난 날 그래 내가 나도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말이 좀 헛나왔다. 지금이라도 내가 너한테 사과 좀 하려고 전화했다. 아니야 형 사과 안 해도 되고 왜 이제 라인업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는 형 이제서야 나한테 또 뭐 부탁할 게 생겼어? 아버지한테 또 말 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좀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이 형이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야 나 이번 전국체전 안 나가도 되고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 그냥 여기서 서울에서 그냥 해도 되고 꼭 지금 네가 있는 그쪽 도 소속으로 내가 안 뛰어도 돼. 다른 도에서 그냥 뛰어도 돼. 내가 너랑 그날 얘기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렇다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형 나 바쁘니까 좀 먼저 끊을게. 그러니까 잠깐 똘비야 그러지 말고 너 내일 뭐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내일 왜? 그러니까는 형하고 잠깐 바람이나 좀 쐬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형 나 내일은 바빠. 시간 한번 내줘. 너 형이 이렇게까지 내가 사과하고 그러는데 또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일 어디서 볼까? 그러니까는 인근 어디서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형을 다음날 만난 거예요.
그날 만나는데 철이 형하고 철이 형 여자친구도 같이 나왔더래요. 아씨, 뭔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 이런 판국에. 일단은 뭐 형 하고 이제 나가니까 철이 형이 똘비야, 진짜 나 동생 하나 잃는 것 같아갖고 너무 안 좋았다고 기분. 뭐 아무튼 형 여기서 뭐 바람쐴 게 뭐 있어? 그러니까는 저기 도토리묵에다가 막걸리 진짜 잘하는 데 있다고. 형 나도 차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근처에다 형이 펜션 알아서 잡으려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야 여기서 형하고 도토리묵에다 막걸리 한 잔 진짜 기가 막히게 먹고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얘기 좀 서로 좀 하자 그러더래요. 일단은 뭐 형 뭐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둘이 가가지고 막걸리를 막 먹기 시작을 했대요. 막걸리를 막 먹는데 여자친구분도 되게 유쾌했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철이 형도 좀 깝깝했겠구나 싶은 부분도 있었고 약간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풀면서 그렇게 이제 쫙 마시고 펜션 여자친구가 잡아놨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해장이나 하고 서로 헤어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펜션으로 이동을 했대요. 예. 똘비 차를 타고 철이 형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철이 형하고 똘비하고 뒤에 타고 펜션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소주 한 병씩 더 까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펜션이 조금 으슥한 산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술을 한참 먹고 누워서 이제 자는데 그날 술을 좀 많이 먹긴 먹었대요. 똘비가 한참 자고 있는데 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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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귀에서 계속 맴돌더래요. 쉬지 않고 맴돌더래요. 귀에서 깼대요. 일어나서 앉았대요. 전화가 쉬지 않고 울리고 있더래요. 똘비께 머리도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민정이더래요. 코치님 그러더래요. 민정이구나. 왜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는 코치님 어디세요? 그러더래요. 민정아 나 지금 왜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봐. 나 지금 뭐 통화 길게 할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코치님 지금 어디시냐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저기 아는 형 만나가지고 나왔어. 그랬더니 아는 형 누구 만나셨어요? 그러더래요. 좀 뜨끔하잖아요. 그때 왔던 그 형 만났어. 그때 왔던 그 형. 코치님 눈 떠요 눈 떠봐요 코치님 막 그러더래요. 예. 갖고 이제 비몽사몽 했으니까 눈을 막 떴대요. 불이 하나도 안 켜진 방 안에 이제 본인이 누워있죠. 그러니까는 코치님 앉아요. 코치님 앉으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았대요. 민정아 핸드폰을 봤대요. 근데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더래요. 이 시간에 왜? 뭐 때문에? 막 얘기를 하니까 민정이가 코치님 거기서 어서 나오세요. 거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서 나오세요 코치님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민정아 여기 펜션이고 이 시간에 나가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코치님 그럼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세요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나가는데 방문이 안 열리더래요. 막 미는데 잘 안 열리더래요. 근데 본인이 이제서 일어나갖고 몸을 이렇게 만지는데 온몸이 철떡철떡 하더래요. 땀에 완전히 온몸이 막 지금 젖어 있더래요. 뭐야 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서야 느껴지는 거. 방이 찜질방처럼 지글지글 타고 있더래요. 지금 엄청 뜨겁더래요. 방이. 와 뭐야 이거. 와 너무 뜨거운데? 가갖고 창문을 열었대요. 부랴부랴 창문을 열고 방 불을 이제 켰대요. 방 불을 딱 켰는데 방 안이 뿌옇더래요. 예? 뭐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뿌연 이유가 저쪽 아래쪽에다가 숯을 펴놨더래요. 보일러를 켜고 한쪽에다가 쇠 스댕 이렇게 바닥에 안 닿게 위로 띄워놓게 해가지고 거기다 숯을 한 뭉탱이를 펴놨더래요. 뭐야 이거. 이래서 머리가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픈 건가? 하는데 전화기에서 민정이가 코치님 나왔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민정아 일단 끊어봐 하고 다 끊었대요. 문을 막 여는데 문이 나무 문이었는데 좀 두께가 있으니까 힘으로 이렇게 열라고 하니까 안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발로 찼대요. 쾅 차니까는 우리 영화 보면은 발로 뻥 차면 문이 막 문짝지 팍 뜯어져 나가잖아요. 그건 영화래요. 발로 막 차는데 이건 뭐 문 열릴 생각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봤더니 방범창이 이렇게 쭉 쳐져 있으니까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그냥 온몸으로 밀었대요. 그냥 방범창 옆에 한쪽 뜯겨져 나가고 방범창을 뜯고 창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숨을 할딱할딱 쉬었대요. 바깥에 나가서 창문을 보니까 어두운데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창문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연기가 스멀스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일 정도로 안에 연기도 좀 차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죽을 뻔했구나 내가. 와 이거 뭐야 하고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앞으로 갔대요. 펜션 앞쪽으로 갔더니 철이 형하고 철이 형 여자친구가 옆방에서 자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펜션 현관문이니까 현관은 다 열려 있더래요. 그래갖고 현관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불 켜고 철이 형 하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없더래요. 여자친구도 없고 철이 형도 없고 본인 차는 앞에 세워져 있고 기분 더럽네 싶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왜 문이 안 열렸나 보니까는 바깥에서 열쇠 고리를 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하나가 바깥에 살짝 끼워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안 열렸었구나, 내가 문을 반대로 열었나 하면서 빼고 다시 본인이 누워있던 방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이 방만 지금 보일러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글지글 타고 있고 숯도 펴져 있고 옆에 보니까는 편지가 한 통 딱 놔져 있더래요. 주워갖고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똘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쓸 법한 내용이 써 있더래요. 거기에. 이거는 범죄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바로 철이 형한테 전화를 막 했대요. 안 받더래요. 5통, 10통, 15통 너희 내가 받을 때까지 한다, 계속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바로 똘비가 본인 거 차 시동 걸어가지고 철이 형 차 주차해놓던 곳은 알잖아요. 거기로 막 쏘고 갔대요. 철이 형 차 없더래요. 여자친구랑 그러면은 택시를 불러서 나갔든 해서 자기 차 가지고 떴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가 본인 차 끌고 일단은 집으로 왔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대요. 이거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릿속으로 혼란스럽더래요. 이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민정이더래요. 민정아, 받았대요. 코치님 잘 나오셨죠? 그러더래요. 정말 고맙다고. 너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것 같다고. 코치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치님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런 사람들이면 뭘 뜻하는 거냐? 좀 알려줘봐라. 본인의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너는 그날 그런 게 다 보였냐? 그러니까는 소름 끼치는 여러 가지 게 다 보였다고. 예. 그리고 그 옆에 온 그 여자친구 아니고 그 사람 찾아보시라고. 그 사람 무당이다고. 뭐라고? 100%다고요 코치님. 그 사람 무당이다고. 일단 알았다. 일단 나 살아서 나왔으니까 너무 고맙고 코치님이 너 다음에 진짜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뭐야 다 사준다고 내가. 그러니까 코치님 멀쩡하셨으면 됐다고, 다행이다고. 나 이제 좀 자야겠다고. 아이고 하면서 어린애가 뭔 진짜 90 먹은 노인 양반 한숨을 딱 쉬면서 그냥 끊더래요. 일단 살았으니까 됐고 내일 아침에 아버지랑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시니까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잠깐 드릴 말씀 있다고. 아버지가 말해봐라. 실은 간밤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 편지 좀 나 줘보라고.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버지가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야, 이 편지에는 똘비 네 이름에 관한 건 지금 단 한 줄도 없다. 그지? 글더래요. 그렇다고. 내 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잘못됐으면은 누구나 네 편지인지 알겠지만 반대로 네가 살아났을 때는 이 편지가 누구 건지는 알 수 없게끔 그래도 머리 잘 굴린 편지다. 아버지가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건 아빠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넌 나서지 마. 그러시더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를 했나 몰라도 며칠 있다가 일 처리 다 됐으니까 너 그 처리한 애하고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 오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철이 형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했대요. 먼 말로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쏟아 부쉈대요. 그러니까는 그 철이란 사람이 너 오해다고. 그래갖고 너희 뭐 왜 전화는 안 받고 막 그랬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냥 전화 받을 정신이 어딨냐고. 뭐?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 인제서야 겨우 정신 차리셨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날 새벽에 엄마 쓰러지셨다고 연락받고
부랴부랴 나간 거라고 나는. 진짜로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그거 모르겠다고. 딱 잡아떼더래요. 형 나는 이제 모르겠어. 형네 엄마가 진짜로 편찮으신지 어쩐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진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형이 야 똘비야 알았어. 네가 오해할 만한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얼굴 한 번만 더 보자. 그러더래요. 형 얼굴 보기 싫다고. 뭔 얼굴을 더 봐야 되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니네 집 앞으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예. 얼굴 좀 보자고. 와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한 3-4시간 있다가 진짜 집 앞으로 왔더래요. 그 형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차에 앉아가지고 똘비 차에 앉아가지고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는 또 뻔한 소리 똑같은 소리 하더래요. 오해고 어쩌고 저쩌고. 형 오해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형하고 나하고는 그만 끝내자 얘기를 하니까는 그 형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 형이 딱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악수나 한번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손 딱 내밀었대요. 가려고 할 때 차에서 나와가지고 악수를 딱 하는데 그 형이 손을 딱 끌어당기더니 똘비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더래요. 와. 그래가지고 막 똘비가 야이씨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형이 머리채를 잡고 막 미친 듯이 흔들더니 얘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래요. 너 야 참 명독이라. 도대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새끼 막 그러더래요. 형 꺼져.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뒤에 누가 있는데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가더래요. 진짜 저는 미친 저 또라이 막 별욕을 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갔으니까 철이 형이 며칠 있다가 민정이 만나가지고 민정이 레슨 끝나고 안녕 하는데 민정이가 코치님 하면서 또 오더래요. 예. 얘가 오면 이제 막 다리가 저리더래요. 막 민정아 왜 그러니까는 코치님 또 만났죠. 그러더래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만났어. 코치님이 이제 제대로 인간 정리 완벽하게 했어. 걱정하지 마 민정아. 완벽하게 했어. 그러니까는 아닌데 정리 못 하셨다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나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러더래요. 코치님 여기 몇 시까지 계세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 여기 7시까지 있을 거야 오늘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았어요 코치님. 그러면은 아무튼 알았어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퇴근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에 민정이가 엄마 데리고 와서 서 있더래요. 민정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엄마랑 같이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민정이가 코치님 저 엄마예요 얘기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엄마에 대해서는 들었잖아요. 지금 이 동네에서 진짜로 콧방귀 좀 끼신다는 작두 타신다는 분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민정이만 와서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 뵙네요. 그러니까는 예 조만간 한번 뵈려고 했는데 저 민정이한테는 얘기 들었고 긴 말 할 거 없이 차키 좀 줘보라고 그러더래요. 제 차요? 그러니까 차키 줘보라고 차키를 이렇게 드렸대요. 차 문을 열고 그 민정이 엄마가 차를 막 뒤지더래요. 막 뒤지는데 조수석 밑에 쪽에서 부적을 몇 개 빼긴 빼더래요. 이게 도대체 언제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을 빼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본인이 넣은 거 아니죠? 딱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민정이가 그 철이란 사람 그 사람이 넣은 거다고. 이게 뭐냐고. 이 부적이 무슨 부적이냐고. 그러니까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부적이래요.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제발 뒤지라고 비는 그런 부적이래요. 이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고. 와. 그렇다고. 이러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막 갑자기 몸싸움까지 하고 그랬다고. 네. 머리채를 잡은 이유도 있다. 네 머리털 뽑으려고 머리채 잡은 거다 그날. 저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무당분이.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그러니까 민정이 엄마죠. 민정이 엄마가 거꾸로 부적을 하나 주시더래요. 미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몸에 항상 지니시라고. 항상 이거 지니시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딱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또 철이 형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통화를 하기도 싫고. 철이 형네 거기 일하는 그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좀 알아요. 똘비가. 그래서 똘비가 전화를 했대요. 예. 형 전데요. 잘 지내셔요? 참고로 이 형이라는 사람이 철이 형보다 10살이 많아요. 예. 나이 터울이 많기 때문에 같이 운동한 선후배 사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거의 코치와 선수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저 아시죠? 어디 지역 누구누구 아들 누굽니다. 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알지. 저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좀 미친 말 같지만 혹시 말 안 세워나가게 들어주실 수 있겠냐. 뭔 일인지 모르죠. 말해봐라. 쭉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철이 형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는 딱 그분이 이 버릇 못 고쳤네 글더래요. 예? 얘기를 하니까 걔 주변 인간관계 좋아 보이지 글더래요. 좋죠. 그러니까는 그거 다들 좀 꺼림직한데 걔랑은 척 안 지려고 그렇게 잘 지내는 거라고. 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너 걔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너는 진짜 옆에서 안 봐서 모르는구나. 걔는 네 편도 없고 내 편도 없는 애야. 그냥 내가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은 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 애야. 나는 걔 소름 돋는다. 네가 그런 말 하니까. 그래가지고 왜요? 그 운동할 때도 걔보다 운동 잘하는 애들은 꼭 다리가 부러지든가 팔이 부러지든가 해가지고 시즌아웃 됐거든. 야, 이게 멀리서 보면 보인다. 나처럼 약간 코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보이더라니까. 근데 어른들 눈엔 그게 안 보였겠냐? 그랬더니 네가 나이를 좀 먹던 정치질을 하더라. 어른들 상대로. 야, 소름 돋아. 그래갖고 그 여자친구 혹시 아시냐? 그러니까 걔 여자친구 없다고. 여자친구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시냐고. 걔는 단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는 걔는 원나잇을 했으면 했지 정식으로 여자친구랑 교제를 안 하는 애라고. 너 몰랐냐고. 그래서 아니 저 이때 또라 그건 몰랐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지 뒤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애여가지고 걔는 여자친구 안 만든다고. 그거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안다고. 걔 얼마나 철두철미한 애인지 아냐고. 제가 근데 그 여자친구를 봤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 여자친구 아니다고. 그 누군진 대충 알 것 같은데 그 여자친구 아니고 나도 누군진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끼고 다니는 애가 있다. 근데 그 여자애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예. 그리고 너 나한테 지금 이 얘기했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진짜 철이 성격상 너 무슨 짓을 가할지 모를 것 같다고. 그냥 남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철이한테 억한 심정 가지고 해코지할 생각도 하지 말으라고. 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너 니네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뭘 했나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아버지도 아무 조치 안 하셨을걸. 너 때문에 자기 자식이 다칠까봐. 그러니까는 너 이거 내 조언 듣고 나도 오늘 너랑 통화한 거 잊어버릴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 하고 끊더래요. 엄마한테 가서 좀 얘기를 했대요. 엄마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랑 좀 얘기한 거 없었냐.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아버지랑 몇 번 얘기를 했다. 너 다칠까봐 아버지가 조마조마 하시는 거 너는 네 앞에서 내색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상당히 불안해 하셨다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철이 형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철이 형이 연락 오면 안 받았대요. 안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철이 형 신놈이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았대요. 똘비가. 그렇게 이제 시간이 쭉 흐른 거예요. 한참 시간이 쫙 흘러가지고 최근래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이 기억에서 모든 게 잊혀지고 그럴 때쯤 이제 똘비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똘비는 아예 그 철이라는 사람하고 지역 자체도 원래부터 그랬지만 분리돼 있고 인간관계 맺을 것도 없고 건덕지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당시에 철이가 왜 그랬나를 요 최근래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철이가 라인을 탔다고 했잖아요. 정치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똘비 아버지를 본인이 밀어낼 힘은 안 돼요. 깜냥이 안 돼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무너져요. 그래서 똘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똘비가 얘 실력이 출중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앞을 막고 이게 아니라 똘비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똘비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더만요. 이거를 최근래에 알게 됐어요. 똘비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2명 다 알긴 아는데 야, 너 나한테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안 쩔리냐.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운동 같은 걸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되게. 형이 그쪽 주변인들하고
연락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고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어쩌겠어. 그렇게 두렵진 않아. 내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쪽 업계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형 무섭네. 형도 조심하라고. 그래갖고 나는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나는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 걔랑은 얘기를 하니까는. 아무튼 형 이게 미친놈들 많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민정이라는 애한테 어떻게 보면은 선행을 베풀면서 가는 보훈을 해줬고 어떤 철이라는 미친놈이죠 이 자식은. 미친놈이 미친놈한 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저도 좀 몸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깨끗하게 안 됐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말씀이세요? 두 번째로 이게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네. 우리가 아는 프로리그가 있는 운동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프로리그가 없는 종목은요. 진짜로 다 알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말이 되게 조심스럽네요. 제가. 야. 엄청 조심스럽네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알려져서 좋을 게 없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그 돌비님 채널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양해는 구했습니다. 명확하게. 네. 양해를 안 구하고 말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제가 이런 채널이 있다 하면서 그 친구한테 채널 소개도 했고 그 동생 핸드폰 뺏어갖고 제가 구독 버튼도 눌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 다 했고 익명 철저하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하고 양해 받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그게 더 공포긴 하네요. 강제 구독. 쉬운 게 아닌데요. 그죠?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죠. 자, 오늘 원래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친절한 형이었어요. 그죠? 그죠. 어려서부터 친절한 형이죠. 네, 친절한 형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역시 동네꼬마님은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동네꼬마네요. 확실히. 별 말씀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그래도 확실히 괜찮아지신 게 아니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장기침이 나와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몸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친절한 형, 친절한 언니,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의 의미가 동네꼬마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나 섬뜩해지고 무서워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